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문제 해결 과정의 사고력, 즉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알고리즘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며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렬과 탐색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고요. 세 번째 파트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설계하는가입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알고리즘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요.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알고리즘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의 정의를 살펴보면 알고리즘이란 문제 해결을 위한 처리 절차라고 되어 있죠. 즉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동작이나 아니면 절차를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알고리즘은 유한성을 가져야 하죠. 언젠간 끝나야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에서 알고리즘은 연산 데이터 처리 또는 자동화된 추론을 수행하는 과정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처리 절차와 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면요. 문제 처리 시 그 문제는 데이터 형태로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결과물 역시 데이터 형태로 출력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알고리즘을 살펴보면은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에 들러 라면 사오기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는 어떤 게 돼요? 집에서 편의점까지 가는 효과적인 경로, 그리고 방법을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로는 교통수단, 방향, 경로 등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걸어갈지, 아니면은 자전거를 타고 갈지, 그죠? 오토바이를 타고 갈지, 아니면 차를 타고 갈지. 설마 편의점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진 않겠죠? 네.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갈지, 그리고 어느 경로를 이용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정에 의해서 편의점에 그죠? 도착을 했다면, 그러면은 편의점에 도착했으면 어떤 라면을 살지 결정을 해야겠죠. 생활 속의 알고리즘이라고 하면은 여기 예제로 조리법이라든가 출근길 결정하기, 극장에서 표를 빠르게 구매하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교통수단 선택하기, 이와 같이 어떠한 그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죠? 절차를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여기 조리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를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조리를 하는가를 찾아가는 문제로서 고려사항은 재료, 조리 방법, 조리 순서, 조리 시간, 그죠? 양념의 종류, 그죠?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출근길 결정하기는 집에서 회사까지 가는 효율적인 경로, 그리고 방법을 찾는 문제로서 고려사항으로는 교통수단, 출근 시간, 그 다음에 교통상황, 비용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극장에서 표를 빠르게 구매하기라고 하는 것은 극장을 가야 되겠죠. 도착해서. 어떻게 하면 표를 빨리 구할 수 있는지를 찾는 문제겠죠. 그래서 고려사항은 여러 개의 매표소와 줄의 길이, 사람의 분위기 등을 고려하면 될 것 같고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교통수단 선택하기. 그래서 어떤 교통수단을 가지고 부산까지 가는지 선택과 방법을 찾는 문제가 되겠고요. 고려사항은 교통수단, 출발시간, 도착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면 되겠죠. 생활 속의 알고리즘의 예제로 궁중버섯 떡볶이 만들기 요리법을 이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고 요리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료에는 가래떡 500g, 버섯 200g, 양파, 당근 실파, 청피망, 홍피망 반 개씩 있고 쇠고기 200g, 간장, 후추, 참기름을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조리에 앞서서 이렇게 준비 단계가 있는데 요리에 쇠고기 양념장을 만들고 쇠고기를 양념에 재워두고 버섯과 야채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두고 가래떡은 참기름, 소금으로 간을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조리를 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가 되었다면 조리를 하게 되죠. 조리 절차로 프라이팬에 쇠고기를 2분간 살짝 볶고 버섯과 떡을 넣은 후 야채를 넣고 뚜껑을 닫다.
작은 불로 6분간 그죠? 두고 김이 나면 뚜껑을 열고 간장, 후추, 다진 마늘, 참기름, 깨소금으로 간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절차를 그리고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맛있는 궁중 버섯 떡볶이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조리법과 같이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 특성을 살펴보면요. 문제 해결 방법, 즉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최상의 해결 방법으로 한 가지를 가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가질 수도 있어요. 조건에 따라 하나의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취향에 따라서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때로는 그러한 최상의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차선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알고리즘을 만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데 알고리즘에는 5가지 입력이 있어야 되고요. 출력이 있어야 되고 명확해야 되고 유한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입력은 자료가 0개 이상 제공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출력은 적어도 하나 이상 결과를 산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명확성은 각 동작들이 명확하게 기술이 되어 있어야 되고 유한성은 각 동작은 유한 시간 내, 그죠?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이 종료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효율성은 모든 동작 또는 명령이 실행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자료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절차, 즉 처리 과정이 데이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료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 놓은 것을 우리는 자료 구조라고 하고요. 컴퓨터 알고리즘을 구현할 때 특별한 자료 구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자료 구조 형태로는 배열, 스텝, 리스트, 트리, 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배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데이터를 하나의 이름으로 모아서 관리하는 자료 구조로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스택은 무언가를 쌓는 거잖아요. 책상에 책을 쌓듯이 위에다 싸고 맨 마지막에 데이터를 하나씩 꺼내서 처리하는 그러한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고요. 리스트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트리는 그래프의 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어떤 노드, 우리 그래프가 이렇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동그라미 이 부분이 노드라고 하고 이거는 엣지라고 합니다. 간선. 그래서 어떤 노드들의 집합으로 노드들의 집합으로 노드들은 각 서로 다른 자식, 여기 보면 여기에 부모 노드가 되고요. 여기 하위에 있는 거 이거를 자식 노드라고 합니다. 자식 노드를 가지면 이때 각 노드들은 재사용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손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그래프가 되고요. 여기에 이렇게 서로 연결이 끊겨 있는 경우 이런 거를 우리는 틀이라고 합니다. 트리 자료 구조를 사용하기도 하고 큐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넣은 것. 아까 스택은 쌓아가지고 그죠? 처음에 넣은 거를 맨 마지막에 꺼내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먼저 집어넣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휘포 구조로 자료를 관리하는 방식을 우리는 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자료 구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자료구조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자료구조 예제를 이렇게 통해서 살펴보면은 빈틈없이 물건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번호를 매겨놓은 것을 우리는 배열에 해당이 되는데요. 여기에 이 번호에 해당되는 것, 이걸 우리는 인덱스 또는 색인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번호와 이렇게 값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다음은 문제를 쌓아놓고 차례대로 빼는 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순서가 하나씩 넣으면은 이렇게 쌓이겠죠. n개까지 쌓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쌓은 그죠? n 번째 쌓은 값을 꺼내서 쓰게끔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스택이라고 하고요. 리스트는 할 일을 순서대로 기입한 겁니다. 이렇게. 리스트에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가 있고 데이터 값이 빈 값으로 이렇게 쓸 수 없다는 거죠. 항상 꽉 채워 있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리스트라고 하고요. 이 리스트를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서로 이렇게 연결을 해 놓으면 이건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트리에 대한 일상생활에서 얘는 조직도 또는 가계도를 의미하죠. 트리에서 여기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게 노드, 그리고 여기 선에 해당되는 게 엣지, 그죠?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 노드와 그죠? 요거 하이 레벨을 자식 노드라고 하고요. 트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다시 로드와 로드 간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선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요. 여기 보면은 하나씩 이렇게 떨어져 있죠. 밑에. 그래서 노드를 재사용하지 않습니다. 큐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대기자 리스트, 먼저 들어온 사람이, 그죠?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가는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자료 구조들을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열이라는 것은 번호, 첨자 인덱스라고 하고요. 이와 대응되는 데이터들로 이루어진 자료 구조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순차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첨자라고 하는 것은 배열의 시작으로부터 각 데이터에 저장되어 있는 상대적인 위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5명의 성적 데이터를 배열에 저장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고 실제 성적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렇게 데이터로 성적을 입력하게 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열 구조를 의미하는데요. 일련의 데이터 저장 공간에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넣은 것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죠? 이렇게 last in, first out이라는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스택에서 사용하는 용어들로는 bottom, top, push, pop 이 4가지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bottom은 가장 아래에 있다라는 뜻이고요. 탑은 가장 위에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push는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 그리고 pop은 데이터를 꺼내는 것.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순서대로 한 줄로 저장하는 선형 자료 구조를 의미하고요. 리스트는 헤드와 테일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헤드는 처음에 입력된 데이터 위치, 그리고 테일은 마지막에 입력된 데이터 위치를 의미합니다. 리스트 구현 방식은 배열 리스트, 연속된 저장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 그래서 처음에 넣어있는 D라고 하는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에, 그죠? 이렇게 헤드라고 하는 데이터 위치를 가지고 있고요. 맨 마지막에 데이터에 대해서 테일이라는 곳에 데이터의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연결 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서로 떨어져 있는 저장 공간의 데이터를 저장하되 각 데이터와 함께 데이터 저장 공간 위치를 함께 저장하는 걸 우리는 연결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D 다음에 그죠? 이렇게 연결을 한 거죠. 여기에 A가 저장된 공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다시 A 끝에다가 그죠? 여기에 T가 저장된 공간을, 그 다음에 T 여기 이 부분에 A가 저장된 공간을 함께 저장을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트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계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비선형 자료 구조입니다. 트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회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노드와 노드 사이에 이렇게 서로 완전하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죠? 여기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두 노드가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얘랑 연결하는 방법은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하는 것도 하나밖에 없는 거죠. 얘랑 연결하는 것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일종의 그래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관련 용어로는 누트로드가 있는데 요거를 맨 위에 상위 로드를 우리는 누트로드라고 합니다. 노드라고 하는 것은 각각 A, B, C, D에서 G까지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을 노드라고 하고요. 엣지라고 하는 것은 선이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엣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프로드라고 하는 것은 하이 노드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들. 이게 뭐냐면 H, I, J, F, G 이런 거를 우리는 리프로드라고 합니다.
서브트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 B의 서브트리는 요 부분이죠. 그리고 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의 서브트리는 여기 부분, B를 포함한 여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하이, 그죠? 트리 부분 트리를 우리는 서브트리라고 합니다.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트리의 층, 이렇게 최상위를 0부터 놓고요. 다음은 레벨 1, 2, 3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고, 하이트는 최고 레벨, 얘죠. 0에 해당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Q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 구조로서 일련의 데이터 저장 공간에 한쪽 끝에서만 자료를 넣고 반대쪽에서는 자료를 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먼저 넣은 데이터가 먼저 나오는 first in, first out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관련 용어로는 inQ와 deQ가 있습니다. inQ는 데이터 자료를 넣는 연산, insert를 의미하는 거고요. deQ는 Q에서 자료를 꺼내는 연산, delete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로 문제 해결 과정을 절차를 기술하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했고요. 조금 전에 이 알고리즘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자료 구조라는 걸 배웠습니다. 다음은 알고리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라는 걸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일시적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소를 베리어블, 변수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요리하는 절차, 그죠? 요리법에서 그 그릇과 우리 프로그램에서 변수를 같은 그죠?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재료를 저장을 어디에 담아놨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변수는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저금을 넣는 경우는 뭐예요? 필요할 때 그 돈을 꺼내 쓰기 위한 거죠. 이와 같은 맥락으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 어딘가에 저장을 해놨다가 그걸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사용하기 위한 거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학생들의 성적이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고 평균을 내기 위해서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을 위한 순차적인 절차, 동작 등의 그 기술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의 표현 방법에는 자연어로 기술하거나 아니면 플로차트 순서도 도식화한다거나 의사코드, 그러니까 프로그램과 자연어의 중간적인 언어로 표현한다거나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하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연어로 표현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말이나 글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습득과 사용이 편리하겠죠. 단점은 말과 글에 있어서 애매모호한 성질 때문에 명확성을 지키지 못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어로 표현한 알고리즘을 보면은 알고리즘 시작, 변수 A에 2를 저장한다, 변수 B에 3을 저장한다. 변수 A와 B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더하고 더한 값을 C에 저장한다. 변수 C의 값을 보여준다. 알고리즘 끝 해가지고 그죠? 변수 A와 B 값을 넣은 후 합산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순서도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순서도는 플로차트라고 해서 그래픽적인 그죠? 도식화해 놓은 이러한 표현 방법입니다. 각 동작을 모양이 다른 도형으로 표현을 하고요. 각 단계는 하사표로 연결을 합니다. 장점은 판독이 용이하다라고 하는 판독과 표현이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고 대규모 알고리즘에 표현하기 곤란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타원은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요. 여기 사각형은 처리, 그리고 이렇게 평행사변으로 표현된 거는 입출력, 그리고 이 순서는 하사표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시작 A에다가 2를 B에다가 3을 대입하고 A와 B를 더해서 C에다 넣고 C를 출력하고 끝. 그래서 변수 A와 B의 값을 넣은 후 합산하는 알고리즘을 이렇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코드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연어 기술 방법과 그 다음에 플로차트
그래픽적인 표현 방법을 쓰는 것보다는 좀 더 개선된 방법으로 특정한 프로그램 언어의 특성이나 문법을 고려하지 않고 쉽게 프로그램 기능과 순서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알기 쉬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프로그램 지식이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장점은 자연어 기술 방법을 보다 간략하게 해놓은 것이고 프로그램 언어의 문법에 적용하기 쉽게 기술 표현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add 그래서 더하기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A에다가 2를 B에다가 3을 대입하고 A와 B를 더해서 프린트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끝.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변수 A와 B의 값을 넣고 합산하는 알고리즘을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C나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해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이죠. 장점은 프로그램 하는 문법과 일치하므로 프로그램 작업이 용이해지고요. 단점은 해당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C 언어로 표현한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샵-include stdio.h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여기 printf문을 사용하게 표준 입출력에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포함해서 여기 프로그램에다가 포함시켜서 구현을 하겠다는 뜻이고요. 메인에서 여기 메인을 만나면 프로그램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렇게 A, B, C 저장 공간을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A에는 2를 B에는 3을 대입을 하고요. 두 개를 더한 값을 5를 C에다 대입하고 결과값을 모니터로 출력하라라는 문법, 알고리즘 기술 절차입니다. 파이썬으로는 다음과 같이 A는 A에, 그죠? 요 이퀄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2를 A에 대입하라, 3을 B에 대입하라, 그리고 두 개를 더해서, 그죠? 두 개 더한 결과를 C에다 대입하라. 프린트 모니터에다가 출력해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배운 내용을 상기하면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7장 두 번째 파트의 정렬과 탐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